자,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, 경기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직장이 붙어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자영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정말 맞는 말 여러분. 일단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?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많이들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럼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질까요? 아, 지금 뭔가 하면 안 되겠구나, 일 벌리면 안 되겠구나, 직장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, 이런 마음 가지죠 여러분. 예. 이럴 때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그냥 회사에 붙어 있는 겁니다. 예, 존버하는 거죠. 근데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.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. 직원들 남아있고 싶은데 회사의 CEO들은 내보내려고 하고.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뭐예요?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들이 잘 안 나간다는 거죠. 안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어떤 그 매출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윤보단 적자가 좀 심하고, 적자가 심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많은 직원들을 다 데리고 있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직장에 붙어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정말 쉽지 않아요.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.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공무원을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. 뭐 이런 말 하면, 에휴, 누가 요즘에 또 공무원 준비한다고, 이분 또 공무원 또 신봉하네, 분명히 또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올해부터 또 달라졌죠. 공무원이 지원자가 늘어났어요 여러분. 국가직 기준으로. 왜냐, 경기가 안 좋으면 공무원은 안 건들잖아요 여러분. 사기업은 다르겠지만. 그래서 제 방송에 보면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직장인 다니는 분도 있을 겁니다. 무조건 붙어 있으세요 무조건. 근데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. 예. 지금 나가면 힘들다는 거. 예. 여러분도 사기업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사기업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. 많이 안 좋다는 건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나간 비품가 줄이고 있고, 복지 같은 것도 줄이고 있고, 연봉 같은 것도 동결된 거 많이 있죠. 예. 웬만하면 이제 연봉을 조금씩 올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올려달라고 얘기 못합니다. 예. 왜냐, 회사 지금 상황도 안 좋아 올려달라고 하면 회사 대표가 날 좋아하겠냐고요.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. 그래서 요즘엔 사람들이 좀 몸살이고 있습니다. 회사에 눈밖에 안 날려고. 눈밖에 나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. 일단 올해를 봐야 알겠지만 사실 이제 날 풀리고 하면 이제 뭐 채용 공고도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작년만큼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 안 뽑습니다. 사람 안 뽑아요. 올해부터는 아마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 같은 거 안 할 겁니다. 공장을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공장의 기계를 라인을 더 늘린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. 그러면 뭐 신규청이 없다고 봐야겠죠. 전형 퇴직자들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야겠지. 그러면 지금 뭐 졸업한 사람들, 지금 뭐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일자리 지금 기대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좀 많이 힘들겠죠. 뽑긴 하는데 이제 지원자가 엄청 많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직장 그만둬서 뭐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. 지금도. 근데 저는 직장 다녔던 사람이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. 예. 직장을 내내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는 것 자체가 메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. 왜냐, 직장 오래 다니는 거하고 사업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. 일단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나오면 그냥 우물안 개구리입니다. 직장을 다녔을 때 어떤 노하우나 어떤 경험 같은 거를 사업에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. 예, 완전 제로죠 여러분. 근데 이런 와중에도 뭐 회사 나오고 해서 이제 일 그만두면 뭐 장사하려고 하는 분들, 뭐 자영업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. 예,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. 올해 이제 희망퇴직에 나오신 분들이 상당수는 또 이 자영업에 뛰어들 겁니다. 예. 말을 안 들어 이게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 때도 많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받았고 최근에도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대기업일수록 돈은 꽤 많이 받고 퇴직을 하지만
결국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그 돈으로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.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. 지난 5년여간 부동산 폭등, 코로나 장기화, 부동산 폭락, 물가 상승, 몇 명이나 예상했겠습니까? 개인적으로 아끼고 절약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. 주변에 보면 가정이 있고 아이가 한 명 이상 있는 40대 이상 남자들이 언제부턴가 투잡 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. 나라 탓 남 탓에 앞서 본인이 자기 부수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. 세상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라고 적어졌습니다. 사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봐야겠지. 지금 훨씬 더. 네. 뭐 올해 봐야겠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규청이 엄청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. 뭐 직원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든 직장에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. 살아남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내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안 나오고 버티는 거. 예. 근데 안 나오고 버티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, 여러분. 그 와중에도 또 자영업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. 쉽지 않을 겁니다. 근데 보통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 하는 분들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다. 프랜차이즈. 근데 그분들은 알까 모르겠네요. 요즘에 프랜차이즈가 잘 안 된다는 것을. 예, 잘 안 돼요, 여러분. 카페도 안 되고, 편의점도 안 되고, 치킨도 안 되고, 햄버거도 안 되고, 다 안 돼요, 여러분. 근데 보통 직장 다니는 분들 잘 몰라요.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만 다녔기 때문에, 이제 회사 밖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릅니다. 모르니까 자영업 하는 거 어떻게 보면. 그러면 또 이제 자영업 했다가 시원하게 날려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. 엄청나게. 지난 5년여간 부동산 폭등, 코로나 장기화, 부동산 폭락, 물가 상승 몇 명이 예상했겠습니까? 제 예상했는데요. 저 예상했습니다. 예상했어요. 저는. 개인적으로 아끼고 절약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. 근데 아끼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사실 어떤 경기도 버틸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? 왜 지금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? 아끼고 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. 아끼고 절약하지 않았고 정신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야. 오래전부터 아끼고 절약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지금도 버틸만해. 지금도 뭐 물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도 쓸 만큼만 돈 쓰고 돈 낭비 안 하고 살면 살만합니다.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안 아끼고 살았죠.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갔다 오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배달 음식도 마음대로 시켜 먹고 그러고 살았잖아, 여러분. 솔직하게 말해서 일반 사람들 중에 아끼고 절약하며 사신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? 얼마나 있어요? 그럼 왜 돈이 없어? 그럼 왜 쓸 돈이 없습니까? 돈을 벌었잖아. 우리가 뭐 여기저기 돈 나간다 해도 고정적으로 나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막 1인 가구 살고 있다면 평균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아실 겁니다. 월세나 공과금 같은 거, 식비 같은 거 알 거야. 우리가 아낀다는 거 뭐예요? 고정 비용은 내되 나머지 비용을 좀 적게 쓰고 안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돈이 모일 거 아니야. 근데 왜 사람들은 그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를 못한 것일까?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고 힘든 거잖아. 제가 그런 말 했죠.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현재만 본다고. 당장만 본다고. 근시안적으로 본다고. 멀리 보지 못한다고. 일반 사람들은 가진 게 없다 보니까, 모은 게 없다 보니까 5년 뒤 10년 뒤를 보지 못해요.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늘 뭐 먹지? 주말에 뭐 할까? 이 생각만 하는 거야, 이게.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.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.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는. 평소에 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 터져가 대비하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직장 다니고 있을 때, 여유가 있을 때, 젊을 때 대비하는 거야. 근데 왜
평소에 데뷔 안 하다가 일 터지고 나서 데뷔하려고 그래요. 나 이게 답답하다니까, 이게.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도 힘든 거 아니야. 숨이 턱턱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앞으로 더 힘들 건데? 앞으로 더 안 좋을 건데? 그럼 데뷔가 안 된 사람한테 버틸 수가 있겠냐고, 여러분.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. 내가 객관적으로 별로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아니고, 특별하게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고,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더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그건 안 한 거예요, 이게. 가진 거 없는 사람, 그건 안 한 거예요. 가진 건 없을 뿐이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. 그러다 보니까 아끼고 절약하는 게 뭔지 몰라. 예, 지금 버는 거 많이 없는 사람들,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사람들은 아끼고 절약하는 게 어떤 삶인지 몰라요. 모르니까 이제 와서 아끼고 절약하려고 하니까 또 안 맞는 거예요, 이게. 아끼고 절약하려면 어떻게 돼요?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거든. 여행도 가면 안 되고, 뭐 스마트폰도 웬만하면 지금 있는 걸 써야 되고, 배달 음식 웬만하면 먹으면 안 되고, 인터넷 쇼핑도 필요한 것만 해야 되고. 근데 그렇게 살려면 정말 쪼들린단 말이야. 인프라 같은 것 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요. 한번 맛을 봤는데, 계속 재미를 봤는데 이 재미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? 안 되죠, 여러분. 아무튼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데뷔가 안 된 사람들 힘들 겁니다. 점점 힘들 겁니다, 여러분. 앞으로 가진 게 없고 뭔가 데뷔가 안 된 사람들은 점점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. 네.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네. 자기 분수에 맞게만 살고 딱 쓸 돈만 쓰고 열심히 살았더라면 사실 경기가 안 좋아도 버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분수에 맞게 살지 않은 것은 본인입니다, 본인.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피부로 많이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인데 자기 능력과 주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. 네. 사실 한국 사람들 개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면 안 됩니다. 너무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